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진고등학교 3학년 한수인. 김아영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생명과학 2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저희의 시험 공부 팁 3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2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답은 어디 있다? 해답은 다른 과목에 있다. 저희 신체는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2%만 없어져도 손실 갈증이 일어나고 12%가 손실되면 무기력해지고 20%가 손실되면 의식불명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일어날까요? 물론 생명과학 내의 지식만으로도 이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화학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다른 결합에 비해 강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이에 따라 타 액체와는 구별되는 수많은 특징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비열이 높다는 것인데 인간은 변온동물이 아닌 만큼 체온을 유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속 이야기를 알고자 한다면 위의 사실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처럼 외우지 않아도 다른 과목에서 얻은 원리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머릿속에 교과서가 각인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의 공간지각 능력을 믿지 마라! 오! 생명과학은 주로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으로 효소와 단백질의 3차원 구조, DNA 이중나선 구조만 해도 효율성과 안전성을 위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의 등급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선생님에서 위 구조의 입체적인 움직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보여주시는 순간 자신이 완벽히 이해했다는 착각을 범하기 쉬워요. 그때뿐인 자신감을 믿지 말고 실제로 눈앞에 있는 물체라도 아무거나 들고 영상을 재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생명과학에 관련된 그림은 아니지만 자신의 하루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서 한눈에 잘 보이죠? 이처럼 이렇게 이거는 효소의 그림인데 이러한 그림도 단순히 글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런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 단 한 권에 담아내라. 와우! 공부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문제를 풀어 개념을 연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질 있는 공부도 역시 필요한 게 당연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단거나입니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며 느끼는 게 많을 텐데 이때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헷갈렸던 문제들까지 자기만의 표시를 해두고 이를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며 확실히 알게 된 것들을 제쳐두고 여전히 헷갈리거나 실전에서 실수하기 좋은 요소들을 단 한 페이지의 A4 용지에 간략하게 적어두면 시험 직전에 그 내용만을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들어가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공부에 관련된 팁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생명과학의 재밌는 이야기 2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비밀입니다. 1958년에 인간의 DNA는 메셀슨 스타일 실험에 의해서 반보존적 모델로 복제됨이 밝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3가지의 DNA 복제 모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DNA가 각각 한 가닥씩 주형으로 작용해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이 반보존적 모델 A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DNA가 복제되는 세포주기의 이 S기에 DNA 이중나선 이 가닥의 각각을 분리시켜주는 헬리케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DNA 가닥이 분리되고 이후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주형 가닥의 인산의 3' 말단을 시작으로 5', 3' 말단으로만 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합 효소는 이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상부적인 염기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한 주형 가닥의 오른쪽 끝을 3', 5'이라 불러주게 됩니다. 문제는 주형 가닥끼리도 서로 상부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각 가닥의 시작점이 이렇게 3'과 5'으로 다르게 됩니다. 3'이 말단인 이 부분에서는 주형 가닥이 선도 가닥으로서 복제가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이 한 가닥에서는 5'에 또 바로 5'이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 말단을 제공해주는 RNA 프라이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RNA는 DNA와 달리 이 염기의 종류가 AGCT가 아닌 AUGC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들으신 바와 같이 DNA와 염기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복제가 종료될 때 RNA 프라이머가 다시 헬리케이스에 의해서 DNA에 있는 염기를 교체돼야 합니다. 이때 한쪽 끝에 RNA 프라이머는 3' 말단이 없죠. 왜냐면 계속 프라이머를 붙여주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 RNA 프라이머가 있으면 맨 마지막 RNA 프라이머는 다시 DNA로 교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DNA가 점차 잘려나가면서 계속 복제가 진행됨에 따라 빈 공간이 계속 축적되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사실 생각보다 똑똑한 인체는 한 가지 작업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염색체를 끝에 추가로 붙여서 이를 대신 달아 없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저희의 해답은 바로 이 텔로미어의 손상을 막는 것에 있습니다. 텔로미어의 역전사 효소인 텔로메어레이스라는 효소가 RNA와 결합하면 다시 자라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희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코로나19 시대 입국자가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떡하지입니다. 혹시 PC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PCR이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의미로 침이나 가래에서 RNA를 채취하여 환자의 RNA와 비교하는 방전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PCR의 예로는 지금 그림과 같이 코로나 검사를 들 수 있습니다. PCR은 필요로 하는 DNA나 RNA만을 선택적으로 대량으로 복제 증폭시키기에 현재 생명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PCR의 원리는 우선 95도의 엄청난 고온에서 헬리케이스 대신 고온을 이용하여 DNA 두 가닥을 분리시킨 뒤 다시 낮추어 증폭시키고 싶은 염기 서열에 맞는 DNA 프라이머를 끼워 넣어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 증폭시켜버립니다. 한 번 복제를 거칠 때마다 이게 N승만큼 복제되기에 엄청난 양으로 복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원하는 염기 서열만이 복제된 가닥을 얻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최소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이론적으로 단백질은 고온에서 변성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PCR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답변은 미생물학자 사이키가 발견한 뜨거운 온천물에서 생겨나는 호혈성 세균인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의 단백질에서 분리한 타크 중합효소 덕분입니다. PCR은 모두가 알 법한 인간의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PCR의 엄청난 원리를 이용해 요즘 시대 한국에 오는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지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K-방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생명과학 2 3가지 꿀팁과 2가지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이거 본 모든 분들 1등급 맞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